누가 그랬어? 미안. 어이 누가 그랬죠? 누가? 선우를 누가 그랬어? 아이고. 혼자 둔 사이 문틀에 이마를 부딪힌 선우. 울음꽃이 길지 않아 다행이다. 이리 와봐. 떼지 주자. 얘가 그랬어? 너희 우리 선우를 그랬냐? 너희 우리 선우를 그랬냐? 떼지. 우리 형님한테 전화하고 말해봐요. 우리 형님도 지금 손녀 보거든. 여보세요? 형님, 동서. 저예요. 형님 진짜 예스네. 나 지금 민지네 애기 둘을 보고 있는데 선우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얻고 있는데 밥도 안 먹였대야. 나도 어저께 우리 애기가 내 몸에서 떨어지들 안 해가지고 계속 얻고 자고도 그놈을 내리놓으면 또 깨버려서 우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내가 그냥 울라고딴 게. 그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비법을 기대하며 건 전화였는데 간장에 뭐 형님도 좀 해서 뾰족한 주라는데 대책은 없는 눈치. 내가 떨어져야지 말이지. 알았어. 형님 알았어요. 나도 어떻게 애기들 밥을 해 먹여봐야지. 아, 그래요. 예, 애쓰시네요. 예. 그래요. 야, 완전 너 찰건물이 돼버렸어. 아, 띠를 갖고 와야지. 띠를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야를 어떻게 해야지? 띠가 없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연춘 씨. 뭔가 묘책이 떠오른 듯 방으로 들어가는데 서랍을 열고 연춘 씨가 꺼내든 것은 바로 앞치마. 야, 선우야,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기 띠로 쓰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있고, 야를 째면 야는 찐득이라 또 안 되고. 묶을 수 있을까? 큰일 났구만. 응? 큰일 났죠. 지금 조금 할 수 없다. 불안해도 의지할 사람은 또 규리뿐이다. 선우야, 누나 사랑해? 응, 뚜르겠어? 계란 후라이를 좀 해. 다시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 연춘 씨. 계란 찜을 해서 좀 더 훨씬 나아.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오롯이 아이들만을 위한 밥을 준비하는 것도 연춘 씨는 처음이다. 옥수수밥이라. 밥을 차리면서도 신경은 온통 거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 있다. 여기 쳐다보고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 선우야, 올라가지 마. 떨어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어미. 길이야, 할머니 밥 갖고 올 때까지 여기다 올려놓지 말고 여기 밑에로 내려와. 그치? 우리 아이기 누나가 이쁘다. 누나 양말. 아까 응. 아들만 애들 보랴 밥 준비하랴 진이 쪽 빠지는 기분이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벅차다. 실온관 하기도 해보고 또 배란이 안 됐다 해서 배란제도 먹고 여러 가지 수술도 해보고 여튼 그랬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는데 안 나는데 어떻게? 길이야, 우리 밥 먹자. 우여곡절 끝에 식사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밥을 먹일 시간. 이제야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이게 지그지. 아, 희원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혼자였을 삶. 이쁘네. 우리 길이 밥도 잘 먹고 물 마셔가면서.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가치가 있나 보다. 가보면 설거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길래 애기 하나 키우면서 이 설거지도 하나도 못하고 산다고 뭐라겠더니 그것이 아니고 다 경험을 해봐야 경험. 어쩔 수 없어. 선우야. 밥을 먹고 배가 든든해진 선우는 품에 안고 몇 번 토닥이자 금세 잠이 들었다. 천사 같은 얼굴이 사랑스러워 한참을 들여다본다. 한바탕 눈물바람까지 했으니 얼마나 고냈을까.
대견한 규리는 혼자서도 잘 논다. 행여 깰세라 조심조심 방으로 안고 가는 연춘 씨. 선우를 재우고 나자 괜스레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이 든다. 여기 끈이 있으면 띠를 딱 해면 좋은데. 연춘 씨에게도 잠시 숨 돌릴 틈이 생겼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선우야, 깼어? 왜 울었어? 얘 눈물 났어? 내려봐. 잠에서 깬 선우는 잠투정도 없이 말똥말똥 맑은 얼굴로 놀고 있다. 어디가 아프다고 그랬더라? 이게 아픈가? 이게 아픈가? 기저귀를 갈아보는 것도 평생 처음인 연춘 씨. 손둥이 선우 덕분에 기저귀도 어렵지 않게 갈았다. 애기들은 요즘에 영특해. 지가 발도 드는데 팬티 하나 입은 거나 똑같네. 일어나 보자. 어디 잘 입혔나 보자. 잘 입혔구나. 좋아? 응? 시원하지? 어? 가자. 누나한테 가자. 그럼 너 찍혔냐? 응? 애기 맨 처음에 이랬어요? 찍혔어요? 얼굴에? 낮잠 자기 전엔 못 봤던 상처를 발견한 연춘 씨. 때마침 며느리 유나 씨가 돌아왔다. 야, 애기 받은 공덕은 없다고 애기 키스 났다요. 이거 키스 안 거 나올래?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야, 이리 와봐. 당황스러운 연춘 씨. 그런지 몰라.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진짜? 언제 생긴 상처일까? 나도 아까 금방 보니까 야, 어떻게 생긴 거겠냐? 야가 긁었냐 아니면 어디 느끼쳤냐? 모르겠어요. 규리. 이래서 애기 받은 공덕은 없는 거야. 생각할수록 속상한 마음에 연춘 씨는 남편을 보자마자 하소연을 해본다. 애기 키스 났다. 왜? 이마에? 어디다 찢었어? 몰라. 아까 저기서 그랬나? 이제야 짐작이 가는 아까 그 사고. 괜찮아요. 피만 안 나면 돼. 안 찢어지면 돼요. 쿨한 며느리 덕분에 한시름 놓았지만 세상에 참 쉬운 일이 없다. 며칠 후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나무를 보기 위해 멀리 경기도에서 찾아온 고객이다. 또 보시오 오셨으니 이제 가격은 이제 서로 조정을 부분인 게 흰 끈몽추를 들고 일단 나무를 둘러보러 가는 고객. 미리 끈을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딱 떨어지면 50개, 100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끈 갖고 올라가시는 게 이제 묶으면 내 거다 사겠다 이런 표시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격을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이제 가격 제시를 하는 거죠. 희원 씨가 그동안 정성 들여 가꾼 나무들이 평가를 받는 시간. 지켜보는 희원 씨에겐 긴장과 기대가 공존하는 순간이다. 이거 묶으신 거예요? 예. 나무 소매업을 하고 있다는 오늘 고객. 좋은 것만 묶어요. 나무를 볼 줄을 아니까 가치 있는 나무를 보는 거지. 다행히 마음에 드는 나무가 많은지 끈 묶인 나무들이 곳곳에 보인다.
나무를 50그루, 100그루씩 한 번에 구매하는 이런 큰 손님은 1년에 몇 번 없다.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희원 씨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다.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보고 자기가 팔 수 있는 나무를 골라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봐야 또 적어도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죠. 나이도 모양도 제각각인 나무들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나무를 골랐다 해도 가격이 맞아야 판매가 이루어진다. 나하고 거래한 지 20년이 넘어. 서로 그 신뢰가 있지. 네, 이제 묶으셨은 게 이제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믿고 찾는 오랜 단골이 있다는 건 희원 씨의 나무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일 터. 지금 한 30개인가 묶었어. 네. 보고 아. 밑에 와서 지금 한 20개 묶었어. 그러게 돌아보고 이제 가격 결정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줘.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개인을 통해 가격 흥정을 할 일만 남았다. 나무를 키운다는 건 어쩌면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 당장 코앞이 아니라 수십 년 후를 내다봐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이제 모양새를 만드는 나무는 보통 뭐 한 20년은 내다보고 나무 키워야 되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쌀농사 짓는 것이 나서 쓸란가. 어찌됐거나 애들 엄마하고 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죠. 헤어지는 이유가 됐으니까. 나름의 계산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나무 농사였지만 그로 인해 인생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나무를 심고도 한참 동안 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희원 씨. 경제적인 어려움은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다. 어렸던 아들 삼형제가 눈에 밟혔지만 한 번 금이 간 부부 사이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 뭐 일하는 거는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술 먹는 시간이 많았고 나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단은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뭐 그런 그만큼 나를 인정을 해주고 또 시골에서 살 만큼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여자가 거의 없죠. 세상에 없을 것 같던 반쪽을 만난 지도 올해로 6년째. 두 사람 눈에 덮인 콩깍지는 지금도 여전히 벗겨질 기미가 없다. 어디 서울에서 왔어? 예, 서울에서 왔어요. 딱 아무데나 붙여. 주름살 많은 대로 딱 붙여. 그 달달 노란 자 같이 생겼네. 네. 흰자 같이 생겼네. 이건 이제 딱 말르면 뛰는 거예요. 저녁에 그쪽에 사고? 아니 금방 말라. 어느 곳 하나 안 예쁜 구석이 없다. 오늘따라 턱가 빼쪽은 것 같은데 아주 잘생겼는데. 아따 한번 호강 한번 해보자.
여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염색도 남편들이 해준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얼굴에 마사지 팩을 붙여주는 것도 젊었을 땐 못 해봤던 일. 재미가 쏠쏠하다. 예. 잘 보여? 잘 보여. 손길 하나하나에 애정 가득하다. 이쁘죠? 고마워. 오랜만에 만져보네. 오랜만이군. 내친김에 손 마사지까지. 오늘은 풀코스다. 아이 시원하네. 역시 결혼은 잘했어. 아이 시원하네. 아이 아주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 아주 좋네. 아버님은요? 저는 맨날 따라가요. 행복도 따라가요. 또 따라가. 이런 게 행복이지. 행복이 별건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우리는 저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한 밥 먹고 나면 2시까지 한 3시까지 쉬거든요. 둘이 이러고 자요. 여기서 그냥 딱 붙어갖고 이러고 자고 있어. 인생 이막에 다시 찾은 소중한 행복. 두 사람은 그 행복을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다시 시작된 하루. 연춘 씨는 오늘도 나무를 다듬느라 바쁘다. 아이스크림 먹고 해.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마침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온 세환 씨. 많이 덥지? 더워 핫. 시키지 않아도 인부들을 곧잘 챙긴다. 농고와 농대를 졸업한 세환 씨는 일찌감치 아버지의 나무 농사에 뛰어들었다. 아버지랑 할 때는 이거 전기톱이 아니고 큰 가위로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 네, 완전 노동이었죠. 네, 지금은 저 기계 나오면서 좀 빨라졌는데 옛날에는 네, 그냥 이거 숨치기만 하려면은 한 3-4달 걸렸어요. 6년 전 새엄마 연춘 씨가 들어오면서 현장 일 대신 홍보와 인터넷 판매를 맡게 됐다. 장성한 아들 삼형제와 연춘 씨가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았던 결혼 초기엔 사실 갈등도 많았다. 저희가 이제 다 이제 어른이고 한데 어머니가 네, 좀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말도 던지고 했는데 저희는 그게 이제 위협으로 네, 서로 간의 스트레스로 그냥 받아줬던 거죠. 네. 시간이 다 해결해 줬죠.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어머니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랬었구나. 또 어머니 또 아 애들이 또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네, 서로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이제 시간 지나니까. 네. 비 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해진다. 가족이 된다는 건 어쩌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 6년의 시간이 쌓여 비로소 가족이 됐다. 사무실로 돌아온 세환 씨. 찍어온 사진들은 바로 업로드한다. 이게 지금 오늘 나갈 거랑 지금 따로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은 또 따로 이게 핸드폰에 저장시켜 놓고 좀 이따 와이프랑 오면은 같이 포장을 할 거예요. 신세대 농부답게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해 나무를 홍보하고 판매한다. 아이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거북목 돼가지고 예, 병원에서 좀 차고 다니라고 아니면 수술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얼마나 일을 많이 했길래 그래요? 3, 4월 달이 이제 묘목이 많이 나가는데 그때는 그냥 거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녁 끝날 때까지 포장을 하니까 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부랴부랴 출근한 유나 씨. 일찍 출근하는 세환 씨는 아내가 와야 늦은 아침을 먹는다. 오늘 메뉴는 유부초밥. 파김치와 먹으면 궁합이 딱이다. 맛있대. 아, 어머님이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와가지고. 연춘 씨가 오면서 세환 씨 부부에게도 김치를 담가주는 어머니가 생겼다. 부모님보다 1년 먼저 가정을 꾸린 두 사람. 맛있네요. 딱 잘 익었어. 며느리 유나 씨 입장에선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긴 셈이니 불편할 법도 한데 뭐 반찬도 가끔씩 챙겨주시고 김치 담으시면 원래 같으면 어머님들은 김치 담을 때 너 와서 해라 막 이러면서 막 전 부칠 때 너 와서 해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 전혀 안 하시고 애들 봐야지 막 이러면서 천천히 와도 돼요 이러면서 이런 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아버님이 편해지셨다는 마음적으로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서 좋은 면만 보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 그 시간 집에서 혼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희원 씨. 오늘 할 일은 포프나무 일단 그 진딧물을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르겠어요. 또 급한 일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춘 씨가 온 후 희원 씨의 농사 규모도 많이 늘었다. 나무를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덕분이다. 일단은 뭐 현장에 원 식구가 제가 없어도 인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원 식구 없을 때는 제가 다 때깔이 챙겨줘야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조달을 해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일을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적극적으로 농사를 도와주니 그야말로 복이 넝쿨째 굴러온 기분.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이렇게 늑복이 터질 줄은 희원 씨 자신도 몰랐던 일이다. 하우스에 도착한 희원 씨. 파릇파릇한 묘목들이 가득하다. 어린 나무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묘목들을 키우고 있다. 이거는 하늘마, 열리는 마 묘목이에요. 이걸 갖다 심으면은 이제 넝쿨생이에요. 그러면 7월부터 열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달부터는 수확이 가능하죠. 이제 관상수로 키우는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는 것들이 있고 한 30종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새까맣게 있죠? 이게 진딧물이에요. 그거를 오늘 방제를 하려면 농약 수령을. 이게 많아지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덮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장을 못해.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도 어릴 때 면역력이 약한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 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날 오후 완전 생속인데요? 네.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에. 우거진 숲을 헤치고 희원 씨가 어딘가로 찾아가고 있다. 도착한 곳은 숲속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호수. 연춘 씨가 좋아하는 우렁이를 잡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온 길이다. 직접 만들었다는 도구를 이용해 귀신같이 우렁이를 건져내는 희원 씨. 몇 마리 못 잡았어요. 아직 수온이 낮은가 봐. 수온이 좀 올라가야. 좀 더 깊은 곳에 있으려나 양말도 벗어 던지고 맨발 투혼도 불사하는 희원 씨. 이왕 왔으니 최선을 다해 우렁이를 찾아보는데 노력에 비해 수확이 영 신통치 않다. 결국 철수하기로 한 희원 씨. 그래도 우렁이 크기가 실해서 천만다행이다. 우렁이 커서 이런 가지면 이게 한 번은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 튀기면 몇 마리 잡는데. 연춘 씨 반응은 어떨까? 자기야. 근데 이걸 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큰 것만? 작은 거 몇 마리 있어? 버렸구나. 봐봐요. 예쁜 게 들어가. 그럼 잡으려면 조금만 더 잡아야지. 이 정도만 잡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더 잡고 싶어도 이까인데. 누구 코에 붙일까? 아니 조금 더 먹어야지. 냄새도 아주도 안 컸는데. 와 크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것만 있어. 우렁이 있겠는데 거기에. 다시 우렁이를 잡으러 나서는 희원 씨. 여보 고생이 많네. 마누라 먹이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아. 너무 조금해. 조금 더 많이. 그래야지 무쳐서 먹고 끓여서 먹고 그러지. 하긴 손 크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연춘 씨인데 우렁이 몇 마리로 성에 찰 리가 없다.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했다. 너무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잡아라는 말씀 있어? 아니 그냥 없으면 그냥 하지. 남편이 중요하지. 우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고생이 많네. 고생이 많아. 이 뜨거운 날씨에. 요렇게라 있잖아. 이렇게. 신이 안 되네. 오케이. 저게 28마리인가 된 게로 네. 그래도 한 100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고로 꿈은 클수록 좋은 법. 원대한 포부를 안고 이번엔 다른 호수로 찾아간 희원 씨. 열심히 우렁이를 찾아보는데 여기도 없다. 없는데요? 없어요. 네. 어떻게 해요? 한 군데 더 가봐요, 어떻게 해요? 글쎄요. 더 가봐야 될지. 사나이 체면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이번엔 저수지를 찾았다. 여긴 좀 있으려나? 큰 게 없어요, 큰 게. 큰 게요? 응. 요만한 거는 많아요. 저쪽에 있는 다 우렁이거든. 먹을 만한 우렁이가 없으니 여기도 허탕이다.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여기도 뭐 그리 멀지 않은데. 이러다 온 동네 호수와 저수지는 다 뒤질 판인데 희원 씨가 운전대를 돌린 곳은 바로 시내.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지 않던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는지 아쉬움마저 든다. 그런데 미꾸라지만 가득하고 우렁이가 안 보인다. 가시기는 없어요? 우렁이? 우렁 없는데. 아, 그걸 안 파는 거요? 우렁 파는 데 없어요. 팔면 우리 집에서 팔아야 한대.
요즘에는 우렁이 LA종 우렁이 들어와가지고 안 가지고 와. 이런 낭패가 있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이거 한 1,500만 원 해야 되지 않을까? 힘들지. 내 배는 무게도 장난이 아닌데. 못 올라. 산이 덕에 머리 깎았네. 그리고 엄마처럼 했어요. 그냥.